근데 부동이 4명이면 부결이에요. 부결인데 우리. 일단 결정을 해요. 옆에 그러니까. 계십니다. 8명 중에 4명이니까 과반 찬성이 과반 찬성해야 되는데. 5명이 되지. 5명은 돼야 되는데. 그 지금 오실 분이 없어요? 딴 분들은 오신다고. 네. 여기 저쪽 두 분은 못 오신다고. 원석 씨는 연락이 안 됐었는데 다른 분들은 못 오신다고. 네, 그러면 무결할 건 아니에요. 무결할 건 아니죠. 네. 네, 무결은 준비하시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지금 이단주 회장님이 참석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연락이 없으셨어요. 연락이 안 돼요. 조금만 기다려보죠. 웬일이야. 8시는 됐는데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래 조금 그래도 회장님이 오셔야지. 네, 그러니까. 회장님이 전화. 오셔서 떡좀 드시면서요. 네. 이게 떡이에요? 떡도 준비했습니다. 떡 드세요. 전화 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니, 대표님 전화. 나는 항상 이런 줄 알았어요. 아, 2단지 때문에 준비한 겁니다. 아, 원래 우리는 네. 이런 것도 없어요. 물만 딱 하나. 하나씩. 이단지 손님 오신다고 하니까 이제 준비해놨는데 감사합니다. 저희도 안 먹었어요. 잘하셨습니다. 아, 드세요. 하나 쓰지 말고 하나 쓰고.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요즘에. 저는 그 일단 뭐 논의는 하시죠. 저희 네, 그러니까. 4분 참석하셨고 저희도 지금 오고 계시는 동대표가 있고 이게 직장에서 지금 퇴근하는 시간이고 그러기 때문에요. 저도 사실은 지방에서 그냥 부랴부랴 올라왔고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1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들은 1단지 입주민의 재산과 권익을 위하고 2단지 대표님들은 2단지 입주민의 재산과 권익을 위해서 방향을 잡아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합의를 이룰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결렬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2단지 입대위와 협의를 하고 합의안이 나오면 2가지 안으로 정리를 할 거고요. 그 안을 가지고 저희 1902세대 입주민들한테 찬반의 동의를 얻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합법적으로 절차를 밟아갈 거고요. 절대적으로 관리규약이나 공동주택관리법을 어기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앞으로는. 그동안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제가 어겼어요. 저희 입주민의 동의를 받지 못한 1, 2단지 공동사용에 대한 부분을 입대위에서 6년 동안 같이 이웃단지로 사용한 거를 동의 못 받았다고 갈라줄 수 없다 해서 저희가 사실 지금까지 같이 사용을 했고요. 그게 지금 2건으로 기흥구청에 그 공문으로 접수됐고 뭐 있어요? 저는 2단지 입주민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고소고발을 하겠다는 협박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합법적인 일만 하겠다라는 것도 밝혀드리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우리 동대표님들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하지 말까? 그럼 어차피 이름도 있고 얼굴 있으니까 보시고요. 강감사께서 다음 페이지. 네, 저희가 지금 카페 제가 글을 직접 보지는 않은데 대부분이 이제 재산권과 소유권에 대한 그 문제, 그러니까 2단지 입주민들이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저희가 1단지 스포츠센터는 저희가 소유를 하고 있는 소유권이 있는 거고 2단지는 그 영어도서관이랑 그 관리동에 있는 연회장이나 이런 부분은 2단지 소유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급계약서에 보면은 제13조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고요. 조금 이렇게 줄로 쳐 있어요. 그래서 각각 그 시설물이 다르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저희는 그리고 건축 대장과 건축 도면 제가 첨부를 해드렸는데요. 그 부분들도 저희의 재산권이고 그리고 소유권이라는 거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다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시죠?
아니 일단 다 네. 저기 하고 설명을 네, 그 다음 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계관리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 지금 회계분리라는 단어를 썼지만 실질적으로 1단지와 2단지는 각각의 회계를 하고 있어요. 분리가 된 상태인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커뮤니티 센터 그 비용만 저희가 이제 한꺼번에 비용을 비용을 합쳐서 그리고 수익을 뺀 나머지 금액을 2,770세대로 나누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부분을 분리를 하자고 하는 건데 비용과 수익을 이제 각각 1단지 거는 1단지가 처리를 해야 되고 2단지는 2단지가 처리를 해야 된다는 면에서 저희가 회계 분리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회계는 분리된 상태예요. 그래서 국토부의 저희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에 좀 위배되는 사항들을 저희가 상기 처리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과태료를 매기겠다. 그리고 계속 민원이 어떤 분이 계속 민원을 100번 이상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과태료 대상이니까 시정을 해라 라고 저희한테는 이제 계속 공문이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을 한 게 이제 각각의 비용과 수익을 처리하는데 사실 그 커뮤니티 센터 비용을 저희가 원래 예를 들면은 뭐 9,000, 9,900이 나왔거든요. 그거를 1902세대가 그냥 비용을 다 내야 되고 수익 나오는 거는 다 이제 1단지에 다 수익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인 건데 저희가 이거를 저희가 그 나눈 금액만큼 2단지에 청구를 하면 너무 많은 금액이거든요. 한 5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 그렇게는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커뮤니티 시설 비용의 n분의 1을 하는 이유가 다음 보시면 저희가 사우나를 지금 20회 서비스를 드리는 걸로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우나 사용 세대에 대해서 3개월 통계를 내보니까 1단지는 1902세대 중에 1351세대가 총 71%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단지는 868세대 중에 564세대가 65% 정도가 사우나를 사용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많이 사용을 하시는 거죠. 스포츠 센터를. 근데 2단지의 커뮤니티 사용 세대를 확인해 봤는데 한 달에 평균 208명, 1단지는 208명이 사용을 하고 있고 2단지는 132명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세대로 그냥 한 명으로 기준을 했을 때 사용률이 10.9%, 총 11%, 그리고 2단지는 15%를 그 커뮤니티 시설을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사우나 비용의 전체 n분의 1을 하는 건 저희가 2단지 사용량도 어마무시하거든요. 저 65%는 정말 많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0회면은 모르겠는데 서비스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딱 정할 수가 없어요. 수도관리비가 이제 유동적이라. 근데 저희가 0회를 주장을 했던 이유가 어떤 기본료를 딱 정하고서는 그 금액을 계속 2단지에 청구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게 무산되면서 저희가 n분의 1로 하는 게 2단지한테 부담을 덜 드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결정을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이요. 저희가 이제 수익 기여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피력해서 드린 게 있는데요. 여기 상세 내역이 있는데 맨 밑에를 보시면 총 저희가 그 수익의 72%를 그러니까 총 72% 평균 72%가 수익을 1단지에서 내고 있습니다. 전체 커뮤니티 비용에. 그리고 2단지는 28%가 그 커뮤니티 수익을 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저희의 수익만 저희가 저희 기속을 해서 일부를 장충금으로 저희는 적립을 해서 쓰겠다라고 한 이유가 이 기여도를 보시면 솔직히 저희가 수익을 가져가는 금액이 저희 1단지 입주민들이 기여해서 받은 그러니까 창출해낸 수익이거든요. 그 금액에서 2단지에서 이렇게 2단지가 기여하는 금액은 솔직히 2단지에서 가져가는 가져가시는 700 정도가 돼요. 2단지에서.
2단지 수익으로 가져가는 수익이 700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익을 가져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무리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수영장, 펌프실도 뭐 5천만 원 한꺼번에 들어가는 금액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장충금 쪽으로 이렇게 모아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3천만 원의 수익이 난다면 1,500에서 2천만 원을 저희가 적립을 해야 저희가 수영장 이제 바닥도 드러내야 되고 이런 이제 10년 다 돼가니까 그렇게 큰 공사들이 많다 보니까 요번에처럼 저희가 계속 n분의 1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 수익을 적립해서 쓰겠다라는 이유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여도 계산하는 네. 방법을 어떻게 계산해요? 지금 드렸잖아요. 이거 모르겠는데 네네. 이 근거가 산출 근거가 매달 그 수강 신청자랑 금액이랑 등록 비용이랑 그리고 강사비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관리비 부과 내역. 네, 관리비 부과 내용을 그대로 한 거예요. 이게 로데이터예요.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어떤 사용료를 더 내시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비용에서 n분의 1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여태까지는 네, 하다못해 히트니스 하나, 뭐 수리를 하나 하더라도 네. 전부 다 똑같이 나눠서 냈잖아요. 네네. 뭐 장충금을 시설을 없었죠. 보수하는 게 네. 한 번도 없어요. 없었잖아요. 네. 그렇게 계속 하시면 되죠. 아니죠. 자, 그거는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운이 좋아서 롯데에게 저희 합의금으로 그 6억에서 7억의 아니 비용을 그러니까 받았잖아요. 장충금으로 지금 이 시설 보수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아니 앞으로 해야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해야 되면 그러니까 장충금으로 모아야죠. 적립할 수 있는 그 프로테지가 있잖아요. 이 커뮤니티비에 대해서. 6년 동안 한 번도 안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장충금으로 지금 장충금 프로테지를 설정하셔서 장충금 적립하는 금액을 똑같이 n분의 1을 해서 그만큼의 그 추가 분을 갖다가 부과를 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2단지 낼까요? 내죠. 왜냐하면 더 이- 많아지는데. 아니 지금처럼 수익과 비용을 똑같이 나누는 상황에서 장충금만 내준 데는 1단지는 장충금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우리는 수리비를 그 장충금을 이제 수선유지비로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저희가 1902세대하고 868세대가 동일한 금액을 내고 사용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도 전혀 불만 없이 이용을 했어요. 예. 그리고 저희 입주자 대표 회의가 사실 제가 이제 5년차 하자 협상과 합의를 이루기까지 주도를 했지만 단 1902세대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2770세대가 이용하는 시설이고 너무도 입주민들이 사랑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우선이었어요. 저희는 리모델링하고 시설 업그레이드 하는 게 우선이었고 롯데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입주민을 위해서 하니까 저희도 롯데 그 브랜드를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했고 사실 롯데에다가 저희가 정확한 금액을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금액은 아직 못 받았어요. 저희가 유추할 때 한 5억 미만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거를 사실 이단지 동대표들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2달 내지 3달을 문을 닫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롯데건설이 정확하게 저희하고 합의안을 이루는 거에서 사우나 시설의 소모성은 전혀 못합니다였어요. 그러면 다른 거를 하나 줄이십시오. 그 비용을 줄여서 하십시오라고 했고 그 사우나 시설의 소모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뭐 기타 여자 사우나에서 냄새나고 이런 거였는데 일단 그거는 했죠. 같이 부담했죠. 같이 사용을 했으니까. 근데 지금 제가 이단지 어르신들, 입주민들로부터 엄청난 전화도 받고 있고 진짜 협박도 받고 있어요. 제가 다 주도하는 걸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설명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게 1억 한 3, 4천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 전에 이제 수리했던 거 뭐 다른 게 묻어져가지고 1억 6천 5백으로 지금 이단지 입주민들도 알고 그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막 모른다. 뭐 일단 입대가 해먹었다. 막 이런 괴소문도 돌고 막 이러는데 그렇게 해서 공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고 그 공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해임되는 사태까지도 갔었어요. 그리고 다 밝혔고 그래서 다 마무리가 됐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사실은 어차피 우리 그 2770세대를 위해서 협상을 했고 그걸 이루어내고 났으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롯데건설에서 해준 금액을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뽑아보니 제 기준으로 견적을 냈을 때 한 5억 정도의 금액이 나온 거예요. 이거를 저는 박한규 회장님한테 이거 2770세대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를 얘기를 했고 최초에 그랬더니 박 회장님께서도 맞다라고 했어요 처음에. 그리고 나중에 그러면 2단지도 협상을 할 건데 2단지가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거 당연히 2770세대가 n분의 1로 해야지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걸 5억에 대한 금액을 2770세대로 나누면 18만 원 정도 되는데 박 회장님이 마음이 변심이 있어서 동 대표님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롯데건설에서 해준 거고 돈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거 아니니까 우리가 어떻게 입주민들한테 내자고 하느냐 못 내겠다 라고 해서 사실 우리도 이제 턴을 했어요. 받기 쉽지 않을 거다. 그러고 왔고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앞으로 3년 후, 4년 후, 5년 후, 6년 후에 시설을 또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회의하면서 장충금을 충당해야 된다. 다른 타단지의 커뮤니티는 어떻게 운영하냐 보니까 적립금 형태로 모아가서 해를 넘기면서 저희가 지금 해 넘기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다 쓰고 했잖아요. 수리할 거 수리하고 그런 거고요. 저희 커뮤니티는 1년에 한 1억 정도는 모아야 아니에요. 더 많이 나와요. 네, 1억 이상을 모아야만이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수리하고 보수해가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 단지 그러니까 공동주택관리법상 저희가 이 단지한테 그 장충금에 대한 부분을 청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방향 잡은 게 그거예요. 계약 체결하고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 저희 1, 2단지에 대한 동의를 못 얻었어요. 공동 사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못 얻어서 입대위가 계약서를 체결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하자라고 한 거가 이제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2단지 쪽에서 입대위가 입주민들하고 소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공청회도 하시고 했으니까 거기에 공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기존처럼 사용하겠다. 였고 저희는 9월 5일날 11월 1일자로 회계분리를 한다라고 의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9월분 사용료를 왜 안 보냅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입대위에서 공식적으로 보내지 마라 라고 지시를 하셨다는데 그거는 영원히 분리하는 거예요. 지금 2단지 동대표님들이 1단지가 이거 사용 안 하면 1단지 니네 관리비 많이 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알고 있어요. 그건. 근데 왜 안 줘요? 아니, 직원들 급여 근데 어떻게 주라고? 그전에 이제 회장님이 뭐 2단지 주민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는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 원인이 뭐냐면 네. 2단지 주민들한테 1단지 주민들이 계속해서 니네가 공사비를 하나도 안 냈다 계속 그거를 번복을 해요. 그러니까 2단지 사람들은 우리는 실질적으로 수리비로 들어가는 그 1억 4천 정도 되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n분의 1에 대해서 다 냈잖아요. 네. 다 낸 상태고 1단지에서 주장하는 하자 보수로 들어간 5억 정도 되는 돈만 지금 문제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는 게 아니, 아니고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네. 그것 때문에 지금 1, 2단지 그 회계분리 발단이 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진 않아요. 근데 네. 그 5억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 박 회장님이 전에도 얘기했듯이 2단지도 하자 보수를 할 거예요. 2단지 커뮤니티도 1, 2단지가 똑같이 다 쓰는 건물이잖아요. 주민들이 다 한꺼번에 이용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지금 당장 그거를 뭐 5억가량 되는 거를 2770세대로 나누면 18만 원 정도가 된다 그러는데 무리하게 그걸 부과할 수는 없잖아요. 수리비로. 그러니까 2단지 하자 보수가 끝난 다음에 상계 처리를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자 그걸 금액으로 상계한다는 게 아니고 웃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세요. 네.
만약에 1단지에서 뭐 5억이 들어서 우리가 얼마가 들어갈지 몰라요. 지금 하자보수 하는데. 네. 그러면 2단지 커뮤니티 하자보수 하는데 뭐 3억이 들든 4억이 들든 들어간 금액만큼은 양쪽으로 들어간 금액만큼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켜서라도 이게 공사비가 들어가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그거를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만 어떻게 부과를 할 수 있든 부과를 하든지 뭐 이런 방법을 찾아봐야지 그 5억에 대한 공사비가 지급이 안 됐다고 해서 이게 뭐 뜬 소문인지 모르는지 누가 그 소문을 낸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그거 절대 아니고요. 아무튼 아니, 그런 지금 상황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얘기 때문에 지금 불만들이 폭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도 한번 제가 했었어요. 이 박 회장님 계실 때 그랬나? 계속 그런 말이 나기 때문에 1단지에다가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그러면 이 2단지 주민들도 이 공사비에 참여를 했다는 걸 그 4개월분 계속 걷어간 거 있잖아요. 네. 지금 그게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사비를 안 냈다고 그러는데 한 달에 5,000원 정도 해서 지금 4개월분을 거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 돈을 가져가고 돈 다 받은 다음에 문 닫는 거 아니, 아니에요? 그렇지 돈을 거둔 게 무슨 단순하게 아니에요. 그게 4개월을 수익에서 아니죠. 상계하라고 했어요. 상기한 거예요. 비용에서 만약에 아니에요. 그 공사비가 문제가 되면 저희 의결 사항에도 비용에서 수익에서 분명히 상기를 하라고 했어요. 그때 네. 총무이사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저한테 그것 때문에 상의하러 왔을 때 그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 처음 나머지 8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내야 되는데 이 재산권이 1단지에 있기 때문에 2단지 주민들이 권리 행사하는 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자기네 이거를 갖다가 부과를 안 한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가요? 제가 그래서 그랬는데 그 다음 달에 언제 5월 달에 그런 부과가 됐기 때문에 제가 회장님하고 이분들하고 같이 넷이 왔었어요. 와서 제가 회장님한테 왜 이거를 부과 안 한다고 부과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경리대리한테 물어봤더니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니까 이게 비용으로 처리가 돼갖고 상계 처리를 하고 들어와서 n분의 1한 거로 된다. 그러면은 비용 청구를 안 했다 그러면 안 되죠. 지금 그 문제 때문에 2단지에서 더 주민들이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관리과장님이 한번 지금 그 주민들이 하는 얘기나 이 새로 들어오신 입대위 분들이 하는 얘기가 전 입대위가 이거를 부과 안 한다 그러고 이 부과하는 거를 관심도 없이 그냥 모르고 있다가 주민들이 돈을 다 갖다 줬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거는 잘못 전달이 된 그러니까요. 거고요. 지금 그런 오해가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렇게 부과했으면은 2단지에다가 그 공지를 했을 때는 2단지도 똑같이 공지를 해주셔야죠. 왜 안 해주세요? 그런 거는? 어떤 공지? 그러니까 그런 비용을 상계 처리해서 공지했다는 거를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2단지한테 저희는 공문을 보냈을 거예요. 그죠? 아니 이제 이 부과를 할 때 저희가 부과하지 않았어요. 2,100만 원 정도 부과가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이러나 저러나 이제 수익에서 이제 우리가 이 시스템이 그 수익 빼기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이게 비용 발생은 되는 거기 때문에 2,100만 원, 8천만 원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모아놓은 돈으로 상계 처리를 했고 나머지 이제 2,100만 원 해가지고 4개월을 부과를 했는데 이게 이제 비용 빼기 수입 빼기 이제 비용 빼기 수입이다 보니까 이게 비용으로 잡히는 거예요. 어차피 그래서 이제 부과가 된 거고 저희가 부과를 안 한다 이런 말은 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이쪽에 처음에 이게 발생이 되었을 때 리스트 다 드렸고요. 그래서 안내 다 해드렸어요. 관리소 쪽에. 처음에 그리고 부과하기 지금 전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부과를 그래서 받아주진 않잖아요. 아니 처음에 부과하기 전에 그런 말씀이 있었대 갖고 부과된 다음에 저희가 갖고 왔을 때 제가 회장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왜 이거 부과 안 한다 그러더니 하셨냐 그랬더니 나도 모른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언제 쪽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8천만 원을 아니, 언제 만나온 게 6월 달에 박 회장님하고 여기 이 대표님하고 손 대표님하고 저하고 넷이 왔었어요. 근데 저희가 입대위 회의 내용을 보면 수익에서 상계 처리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4개월치도 수익에서 처리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서 자체적으로 생기는 수익에서 그렇게 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제 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2단지 동대표님들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뭐냐면 1단지 입대에서 전략을 가지고서 그 돈을 시설 수리비를 다 처리한 다음에 11월 1일자로 뭐 그 회계
분리를 선언해서 사용 중지를 내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쪽으로 몰고 가는 것 같은데 저희 1단지 입주자 대표 회의는요 2018년도 3월 달에 출범을 하면서부터 평화적 공동 사용이었어요. 입주민, 그러니까 일부 입주민들, 저희 일부 입주민들이 그렇죠. 저희 회의할 때 찾아와서 왜 1, 2단지 회계 분리해야 되는데 안 하고 뭐 공동 그다음에 그 오죽했으면 저희가 저 동의도 못 받았어요. 투표해가지고 그거를 연말에 31일 이틀을 해가지고 48% 투표에 참여한 88%가 찬성에 동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명이 부족해서 통과를 못 시켰는데 그 상황에서도 저희는 공동 사용을 주장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전략을 가지고 그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는 천만의 말씀이고요. 단지 전에 저희가 6월 1일부터 회계 분리하자고 요청한 거 아시죠?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안 받아들이신 거잖아요. 아니 그 회계 분리는 처음에 장감사님이 제가 여기 처음 회의 왔을 때 회계 분리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길래 저는 회계 분리는 이미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회계 분리라는 거는 이 뭐 돈을 나누는 거 이러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재무제표상에 계정을 생성해서 이거를 제대로 수익과 지출을 생성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수익과 지출을 생성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이 지금 우리 돈을 부과하는 거를 기준으로 회계 분리를 하자는 걸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사실 회계 분리가요.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회계 분리 중인데 이게 완벽한 회계 분리가 아니라 1단지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1단지가 처리하고 2단지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2단지가 처리하라. 그런 분리를 지금 완벽한 회계 분리라고 지금 행정 지도가 온 거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수익 부분을 나눠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잘못됐다라는 그 지적이 수익 왔어요. 부분에 여기서 지금 28%가 2단지 주민들이 사용하잖아요. 이 가구 수로 치면은 어떻게 보면 3분의 1 정도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 70%하고 30%가 어떻게 가구 300만 원밖에 가구 안 수로 돼. 따지면 지금 70세대 중에 868세대가 31%예요. 31%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렇게 숫자를 왜곡하시면 3%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계산하셔야죠. 아니 금액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금액으로. 금액 말씀하시는 28%라는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2770세대 868세대 31%라니까요. 뭐가요? 금액. 아니 가구 수를 따지면 아니 금액이요. 아니 그 가구 수를 따지면 세대수가 31%니까 세대수가. 금액은 31%가 맞는 거죠. 그게. 아니 그렇게 1093만 2천 원 중에 아니, 700은 2단지 수익에서 가져가시잖아요. 300만 저희 쪽으로 넘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그렇게 따지시면 안 되죠. 어떻게 그렇게 안 따졌어요? 아니, 저희 1단지 입주민들이 수익을 낸 거예요. 커뮤니티- 그거를 다 가지고. 아니 이 네. 커뮤니티나 히트니스 아니, 운영하는 게 그게 아니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사용이면은 저희는 아니, 분명히 그건 재산권이 아니에요. 있고 저희의 수익을 가져가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 있는 건가요?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잠깐만요. 저기 대표님 잠깐만 이거 먼저 답을 좀 주세요. 왜냐면 지금 관리사무소가 급여도 내보내야 되고 하는데 9월분을 왜 안 주신 거예요? 9월분 안 주신 이유가 뭐예요? 누가 관리사무소에 지시해서 안 줬어요? 입대해서 의결해서 주는 거예요. 입대해서 의결해서 안 무슨 거로 줬어요? 그런 거야? 아니 의결을 하셨다고? 네. 아니 의결 내용이 뭐예요? 그게 저기잖아요. 의결 내용이. 회장님 그때 우리 그때 와서 2번 만나서 얘기했을 거예요. 한 번은 정식으로 이제 통합회의를 했고 두 번째는 이제 회장님이 그래도 1, 2단지 같이 가자는 분들 오셨다 그래서 여기 이사님하고 총무 이사님하고 또 그만두신 나이 드신 여자분 어머니 계셨어요. 그분하고 회장님하고 4분 나오셨었어. 우리 넷이하고.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공동 합의를 끌어내자고 회의를 하고 갔는데 그때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공사비 얘기가 그 얘기 하다가 그래서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지금 회계 분리를 처음에 왔을 때 장감사님이 이제 우리한테 회계 분리를 요구를 하셨고 그래서 그걸로 다시 회의를 하자고 해서 왔는데 그 이후에 회장님이 해임되시는 저기가 됐잖아요. 과정이. 그래서 우리가 가서 박 회장님하고 그때 회의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제 회장님이 지금 계류 중이고 이 성원이 안 되다 보니까 1단지가 회의를 못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동안 좀 기다려줘야 되는 거냐. 우리가 이걸 답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의논을 계속 해야 이게 빨리 결론이 날 텐데 10월 달부터 그때는 10월 달이라고 그랬어요. 10월 달부터 회계 분리를 하자고 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그냥 허송세월 하니 어떡하냐고. 그래가지고선 기다렸는데 회장님 복원되시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회의를 하자 말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박 회장님 바로 회장 회의만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어떤 결정도 못하고 아무것도 회의를 못할 상황이어서 9월 27일 날 회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때는 우리가 실수를 하긴 했어요. 왜냐면 그때 입대위가 5명이, 박 회장님까지 5명이 모였는데 그때 박 회장님이 이미 직무정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직무정지가 되면 회의를 인원수에 안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회의를 못 한다 그래서 그날 회의를 못 했어요. 못 해갖고 아무 결론도 못 내고 회장님 그 회의만이 올라가서 진행 중에 이제 1단지에서 회장님 복원되고 그런 다 이제 여기서 회의했다고 27일 날 그런 문서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저희한테 어느 정도 27일 날 보냈다고. 9월 27일 날 회의하신 건가? 저희